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29지구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특별선거가 오는 6월 5일 실시됩니다. 소환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한인도 출마해 관심이 높은데요. 선거 실시 배경과 함께 한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주 상원 29지구 지난 2016년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이 출마를 했다 낙선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들한테도 잘 알려진 지역인데 지금 선거가 치러진 지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소환선거, 특별선거로 치러지는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특별선거가 치러지는 배경에는 현 조시 뉴먼 현 29지구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공화당 유권자들로부터 소환됐기 때문입니다. 조시 뉴먼 현 상원의원이 개솔린 가격 인상안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소환됐습니다. 6월 5일 특별선거는 현 주 상원의원을 유지하거나 파면하는 투표를 말하는 것인데요. 소환은 공직에 있는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 유권자들의 투표로 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환의 결정적인 이유는 유류세 인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한인 유권자들도 이 높아지는 개솔린비에 세금까지 더한다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업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일자리도 찾기가 어려운데 자꾸 가스비 같은 거 올리면 우리 어떡하라고. 가스비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다들 걱정인데. 6월 5일 29지구 주 상원의원 소환 특별선거는 주민들의 찬반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조시 뉴먼 현 주 상원의원이 유류세를 인상하는데 이 공화당이 주 상원에서 힘이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으로 이번 기회에 민주당 의석을 뺏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이번 특별선거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일 현 주 상원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면 바로 공직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 3명, 민주당 후보 3명이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3명 중 1명은 조재길 전 세리토스 시장이 출마했습니다. 자, 이 특별선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하면 이제 현 주 상원의원이죠. 좌시 뉴먼 상원의원이 개솔린비 인상에 찬성을 했다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켰고 그리고 소환 투표까지 결정이 났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투표에서 과반을 넘게 되면 현직 의원을 상실하게 되고 그 자녀 임기를 이제 출마를 선언한 6명의 후보 중 1명이 그 자녀 임기를 채우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월 5일 특별선거에서 조시 뉴먼 주 상원 소환 찬성 반대를 이렇게 선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시 뉴먼 그 소환 반대가 결정되면 현 주 상원 의원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환이 승인이 되면 그 순간 상원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공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뽑을 공직자도 바로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소환돼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감정이 고조가 되고 있고 네. 또 공화당에서도 로비가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소환 자체가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이 소환돼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유명한 분이죠.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지사가 당선이 됐고 이 남은 자녀 임기를 마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환돼서 이렇게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충분히 소환 투표로 이어진 만큼 충분히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설명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자녀 임기를 채우려는 후보들이 또 출마를 한 상황이죠.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공화당 3명, 민주당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조재길 후보를 비롯해 3명이 출마했고 공화당에서도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공화당 후보들을 이렇게 보자면은 링링 챙 전 가주 하원 의원, 예, 잘 알려진 인물이죠. 네네, 조지 센 퇴역군인 출신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현재 플랜 B 상황입니다. 먼저 당에서 총력전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조시 뉴먼 주 상원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이 소환 반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네, 그러나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또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양쪽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도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야는 하지만 또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 후보죠. 조지길 후보가 이렇게 출마했고 스탠턴에 거주하는 케빈 카, 플루턴에 거주하는 조슈아 퍼거슨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예, 민주당 지역에서는 우리 한인 후보인 조재길 전 세리토스 시장이 이제 출마를 선언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특히 또 한인 유권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9지구 상원의원 선거구는 한인 밀집 지역이죠. 부에나팍, 플루턴, 사이프레스, 요바린다, 브레아 등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네. 인구는 한 85만여 명이고 유권자는 한 44만여 명인데 네. 이 중 한인 유권자는 17,000여 명입니다. 네. 이 지역 한인 유권자들은 한인 사회 발전과 이렇게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한인 유권자가 나오면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인 후보가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겠죠. 뭐 영킴도 있으시고 조재길 후보도 있으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인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시겠죠. 항상 지지할 생각이고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면 뽑아줘요. 그전에 영킴도 했어요. 조재기 씨도 나오면 해야지 우리가. 왜요? 우리 한인을 위해서, 우리 성장을 위해서. 자, 이번 선거에 한인들도 이제 영킴 후보 등 이제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를 해서 관심을 한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특히 이제 29지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자, 우리 조재길 후보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 지역을 이렇게 면밀히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공화당 후보 3명, 자신들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강한 후보들입니다. 민주당의 의석을 뺏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공화당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모두 강한 후보들이 출마한 것인데 이 한 표라도 많은 후보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들끼리 표를 분산시킬 확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3명의 민주당 후보는 선거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당의 지지도 거의 없는 상태죠. 조재길 후보는 민주당 의석을 지키기 위해 출마했고 이 당 색깔보다는 민주당에서 정치인으로 일어선 자신의 휴먼 스토리를 앞세워 2달간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지출을 줄여서 이 세수를 확보하는 이 선거운동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그 법안을 하나 만들 때마다 무슨 커미디를 만들고 무슨 커미션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게 그 스트림라인 그 경비 절감하는 것만으로 해도 상당히 몇 빌리언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세금을 저는 민주당이면서도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도 경비 절감을 통해서 주정부의 적자를 감면시키고 예, 17,000여 명의 한인 유권자 전체 투표 수가 한 3만 표 정도를 득표권으로 당선권으로 가정을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한인 유권자들이 참여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조재길 후보뿐 아니라 연방 하원에 출마하고 있는 영킴 후보, 또 조세용 편국에 출마하고 있는 벤박 후보, 우리 한인 후보들이 이번 6월 선거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김경일 기자 수고했습니다.